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내시경 실장 이준행입니다. 내과 전공의를 마치고 새로 펠로우를 시작하는 초보 펠로우를 위한 내시경 교육 프로그램 윈터스쿨의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퀵 레퍼런스,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엔도스코피 프로토콜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사용하던 프로토콜을 정리해서 퀵 레퍼런스란 이름으로 엔도투데이에 올렸는데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헷갈리고 애매했던 것을 시원하게 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편지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제 홈페이지 엔도투데이의 첫 번째 페이지에 참고 퀵 레퍼런스를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면인데요. 스토막 부분을 살펴보면 위 조직검사, 짐자 스테이닝을 위한 헬리코박터 조직검사 위치 등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검사입니다. 궤양형 병소의 조직검사의 기본은 엣지의 약간 안쪽에서 시행한다 입니다. 제가 최근에 발간한 엔도투데이 위내시경 삽입과 관찰에도 자세히 기술해 두었으나 엣지라는 개념과 마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엣지는 선이고 마진은 면입니다. 이 증례의 엣지는 샤프하고 마진은 이데마터스하다고 기술하시면 되고요. 이 엣지의 약간 안쪽에서 조직검사를 하였을 때 가장 민감도, 특이도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 병원에서 엣지라고 부르는 선은 다른 병원에서는 마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산병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병소와 정상의 경계의 안쪽 이너 마진에서 조직검사하였을 때 다이아그노스틱 일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튜머 아일랜드에서 시행하면 더 높은 센서티비티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튜머 아일랜드가 있는 환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너 마진, 저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너 엣지에서 조직검사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검사가 만능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뢰서를 받은 적도 있는데요. 바디 뮤코잘 체인지가 여러 군데 보입니다. 매시브 바이옵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의뢰해 드립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일 뿐인데 여기에서 과연 매시브한 바이옵시가 필요할까요? 내시경 유관소견에서 특별한 게 없으면은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시브 바이옵시를 위해서 의뢰되었지만 내시경 재검을 하였고 조직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병소가 발견될 때 몇 개의 조직검사를 해야 할까요?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엔도투데이에서는 퍼스널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대강 그 정도 하도록 추천하고 있는데요. BGU가 추정되면 3개, EGC가 추정되면 3개, AGC가 추정되면 6개, SMT가 발견되면 2개, 대략 이 정도의 가이드를 가지고 적절히 가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검사 많이 한다고 좋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축성, 화생성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 위축성, 화생성 변화에서 아무리 많은 조직검사를 한들 대한민국에서 치료 방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포칼 리전이 있을 때에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 환자에서는 사진에서 보이는 아데노마가 하나 확인된 것이 전부입니다. 8개 조직검사는 모두 하지 않고 이 아데노마에서 한두 개 정도의 조직검사를 하면 충분했을 환자입니다. 상하부 내시경을 함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상부 내시경에서 6개, 하부 내시경에서 7개 병소에 대하여 매우 많은 조직검사를 하였지만 의미 있는 소견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13타수 무안타. 네, 이런 조직검사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조직검사와 내 내시경 검사의 센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는 스스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은 조직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늘 고민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적게 조직검사 해도 안 되겠지만요. 카디아에서 발견된 폴립입니다. 내시경 유관 소견상 전형적인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인데요. 조직검사가 꼭 필요할까요? 조직검사하기 어려운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조직검사 하지 않고 좋은 사진 남겨놓고 추적검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부터 있었던 SMT를 내시경 검사할 때마다 조직검사 한다는 것은 거의 논센스입니다. 요컨대 위내시경 조직검사는 포칼 리전이 발견되었을 때 정확히 타겟해서 소수의 검사만 하면 충분하지 너무 많은 조직검사를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 조직검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 검사와 치료의 지침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다 옳기 때문입니다. 가장 좁은 진단 치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심평원 일반급여인데요. 몇 년 전부터는 심평원 100대 100으로 시행하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조직검사나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림포폴리큘라 게스트라이티스, 노듈라 게스트라이티스, 소위 결절성 위염입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조직검사를 한다면 저희 병원에서는 전정부에서 하나, 위체중부 대만에서 하나, 2개 정도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짐자 스테이닝을 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Rapid Urease 테스트, 세로 테스트도 좋은 검사이기는 하지만 인체 유래물이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24시간에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검사하면 토요일날 판독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은 대형 병원에서는 Rapid Urease 테스트는 가급적 시행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균 치료 후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데 할 때마다 헬리코박터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사전에 검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지 않는 한 헬리코박터 검사 후 1, 2년 후에 시행하는 루틴 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 조직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개인 의견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조기검사 위선종 내시경 치료 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의 폴러스인데요. 조기요암 ESD 후에는 3년까지 추적 내시경마다 스카에서 조직검사 1, 2점을 시행할 걸 권하고 3년 후부터는 재발 의심 소견이 있을 때만 조직검사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술 후 첫 번째 검사에서는 헬리코박터 검사가 필요합니다. 선종에서는 1년 후 내시경 검사에서 한두 점 조직검사하면 충분하고요. 그 이유는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APC는 재발 의심 소견이 있을 때만 하십시오. 사실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조직검사가 이루어져서 내시경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관 소견을 중요시 하시고 조직검사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조기요암 내시경 치료 후에는 로컬 리커런스가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로컬 리커런스는 혹시 있더라도 약간 늦게 발견되더라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메타크로너스 리커, 다른 부위 재발이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5년 동안 메타크로너스 리커는 3.6%에서 발견되었고 조기요암이 많지만 진행요암도 일부 있었으며 수술을 시행했을 때 림프절 전이가 있는 진행요암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환자에서는 전정부 위암 2개에 대한 내시경 치료를 하였는데요. 3년 후에 푼두스에서 얼서러티브 매스 캔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였고 프로퍼 머슬 인베이전이 있는 AGC로 최종 확인되었는데요. 이 환자가 정기적인 서베일런스 엔도스코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 내시경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암이 진단되기 11개월 전 내시경에서도 포칼 리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진단을 쓰거나 조직검사를 하지 못했던 경우인데요. 여하튼 로컬 리커보다 메타크로너스 리커런스, 아더 사이트 리커런스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위험의 분류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험의 분류는 에티올로지에 따른 분류,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에 따른 분류, 패솔로지에 따른 분류, 내시경 분류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래도 내시경 분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험의 분류는 해리슨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으나 크게 유용하지 않고요. 퍼스널하게는 아트로피가 심하냐 아니냐를 잘 보는 것 하고요. 스페시픽한 타입의 위염을 잘 구분해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트로피가 심한 경우는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메타플라스티아가 심한 경우는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 하이포트로피가 심한 경우는 하이포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라고 가장 심한 소견을 진단명으로 사용하는 오래된 전통을 쓰시면 충분합니다. 교토 분류나 시드니 분류나 이러한 분류법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스페시픽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림포폴리큘라 가스트라이티스, 비교적 급성기의 헬리코박터 가스트라이티스, AGML 등등인데 이 경우는 별도의 이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궤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이 있는데요. 처음 발견한 액티브 힐링 스테이지 게스트릭 얼서에서는 조직검사를 3개 시행하고 헬리코박터 김자 스테이닝을 위한 조직검사를
전정부에서 1개, 위체부에서 1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팔로우업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다 기술되어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보다 많은 질환이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퀵 레퍼런스에 있으니 필요할 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1년차 소화기내과 펠로우를 시행하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 부탁드리는 말씀,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2월까지 게스트로스코피 박심,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윈터스쿨 전산교육을 받도록 권하고 있고요. 3월 1, 2주는 선배들이 하는 시술을 옵저베이션하고 가끔 빼는 것 정도 해보는 훈련을 하고요. 3월 세 번째 주에 위내시경을 독립해서 혼자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한 달간 옵저베이션 하고 4월 1일부터 위내시경 독립을 시켰는데요.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줄일 예정이고, 따라서 대장 내시경도 5월이 아니라 4월 첫 번째 주부터 하시게 되거든요. 핸즈온 트레이닝을 좀 더 확실하게 시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200개 정도 하시면 대략 6, 7월이 되실 텐데요. 그때는 대장 용종 절제술도 하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지혈술을 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 내시경은 대부분 2년차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시경실 스케줄은 환자와의 약속입니다. 시작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9시인데요. 9시에 내시경실에 도착해서 바로 9시 환자를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10분 전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 일찍 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시경 스케줄 도중에는 회진이나 기타 활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진정 내시경을 하는 환자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도 꽤 있는데요. 진정이든 아니든 내시경실에서는 사적인 대화는 전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용한 내시경실이 가장 좋은 내시경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관련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내시경실 여러 방에서 언제 끝나느냐에 대하여 서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시에 끝내도록 적절한 힘 조절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많이 하시는 분은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검사를 적게 하시는 분은 좀 더 적게 하게 되는 단점이 있어서요. 오전과 오후 마지막쯤 적절한 시점에 펠로우 선생님들의 진단 내시경실 절반을 닫을 예정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강 검사 숫자가 많은 방부터 닫을 계획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저에게 너무 어려운 환자가 많이 배정되어 검사 건수가 적었다. 그런데 나보고 마지막까지 검사하라고 하느냐 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사는 돌고 돌거든요. 오늘 조금 어려운 환자가 왔지만 내일은 좀 쉬운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양과 질의 균형을 위하여 생각한 어쩔 수 없는 방안이오니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원 포인트 레슨을 확대 개편하여 북 리딩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 저녁 시간에 큰 방에 모여서 디스커션을 할 예정이고 이 책자를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SMC 내시경 세미나 컨퍼런스는 매주 목요일 날 있는데요. 큰 세미나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진행합니다. 잡아놓은 스케줄은 5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이고요. 줌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토픽은 말트 림포마입니다. 올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 회사와 함께하는 웹 세미나를 매주 수요일 날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 웹페이지에 올려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여러분들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경 핸즈온 일정은 2월 20일 오전 오후 1년차 G박심, 3월 26일 1년차 콜로노스코피 박심, 4월 9일 2년차 엔도젤 ESD, 4월 22일 2년차 GI 스텐트 핸즈온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니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엔도투데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엔도투데이는 참 역사가 긴데요. 1999년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 첫 화면은 이와 같은 어색한 화면이었는데요. 이로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상당히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에 삼성 서울병원 뉴스에서 SMC 이사람으로 선정되어 저의 활동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매월 가장 뛰어난 활동을 한 SMC인을 선정해 소개해드리는 SMC 이사람. 올해 마지막 SMC 이사람의 주인공은 2005년 하반기 SMC 최우수 교수로 선정된 소화기내과 이준행 교수입니다. 본관 4층 내시경실에 가면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이준행 교수는 진료와 시술이 없는 날에도 내시경실을 자주 찾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최신의 흥미로운 증례와 사진들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모은 증례와 사진들은 본인의 연구자료뿐만 아니라 웹하드와 심들을 통해서 내과의 전공의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돼 연구하고 공부하는 소화기 내과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전공의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또 젊은 스텝이다 보니까 접할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것, 이 점 때문에 전공의들이 저를 평가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준행 교수가 전공의들을 위해 하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월요일 저녁 6시가 되면 내시경실 내 회의실에는 이준행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가 열리고 내시경 집담회, 병리 집담회 등 증례와 최신 정보를 나누는 미니 렉처들을 수시로 마련해 전공의들이 관련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곤 합니다. 피교육자를 감동시키는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가장 업데이트된 자료와 그리고 가장 올가나이즈 잘 된 자료를 저에게 항상 보여주시고 피교육자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부여를 항상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훌륭하신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도투데이에 올렸던 많은 내용을 정리해서 몇 권의 책으로 낼 예정이거든요. 그중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대한의학에서 출판하였는데요. 엔도투데이 위내시경 삽입과 관찰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